오사부의 선견지명.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님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종목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매도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사부의 선견지명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오사부의 선견지명의 오사부입니다. 예, 오늘 시장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예, 3일 연속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미국 시장 얘기 좀 할게요. 미국 시장이 어제 급등이 나왔죠? 예, 급등이 나왔는데, 미국 시장은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금융주들이 어제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거의 다 좀 좋게 나왔더라고요. 예, 좋게 나왔고 그 영향으로 시장이 어젯밤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장이 오늘 조금 못 올라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 오늘 빼고 이틀 동안 반등이 꽤 크게 나왔죠. 예,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그나마 저 정도 올라줬으니까 우리 시장이 상승을 이어갔다고 봅니다. 예, 반등을 이어갔다고 봐요. 만약에 오늘 지난밤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급등이 안 나왔으면 오늘 우리 시장은 이렇게까지는 못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뭐 보합 정도나 조금 약보합 뭐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뭐 지난 건 지난 거고요. 미국 시장이 급등 마감이 되면서 우리도 오늘 3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뭐 양시장 다 한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3배 정도 더 많고 오늘 드디어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는데요. 시장을 잠깐 좀 보면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한 900까지는 안 되네요. 86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이 한 21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개인이 3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기 보면서 얘기할까요?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지금 매수가 들어왔어요. 지난달 29일, 9월 29일부터 외국인이 하루에 뭐 1조 원 넘게 뭐 아주 강한 매도는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도를 했죠. 30일 날 한번 390억 들어온 거 빼고 쭉 매도를 하다가 오늘 드디어 86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좀 의미는 있어요. 물론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고 내일부터 또 다시 또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내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일단 뭐 2천억, 3천억, 많게는 뭐 8천억까지 매도를 하던 외국인이 오늘 소규모지만 매수로 좀 들어왔다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진 않아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것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시장 얘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860억이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96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여전히 매도가 나왔어요. 물론 규모는 많이 줄었어요. 그죠? 최근 3거래를 보면 7천억, 3천억, 2천억 그렇게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1천억 미만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이긴 해요. 물론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장중에는 오전장까지만 보면은 물론 가집게긴 하지만 삼성전자 쪽으로는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었어요.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한 1,800억 정도 매수를 한 걸로 보시면 되고, 아무튼 뭐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고,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시장이 3천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원래 매수를 주식 비중을 좀 늘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동영상에서는 3천이 넘어가도 주식 비중을 늘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길게 가지도 못할 뿐더러 21선을 뚫고 넘어가기도 좀 힘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뭐 우리가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죠. 뭐 사케다산법이라든가 그랜빌의 법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21선 주가는 이평선에 달라붙게 움직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21선입니다. 21선. 21선에서 멀어지면 다시 21선으로 붙고, 21선에서 멀어지면 다시 붙고, 멀어지면 다시 붙고, 그런 과정이 반복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랜빌의 법칙에 보면은 8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는 매수고 4가지는 매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락하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주가가 뚫고 올라갔을 때는 매도 신호로 판단을 해요. 그랜빌의 법칙에 의하면. 근데 만약에 뭐 아직 뭐 21선을 돌파한 건 아니지만, 물론 21선 맞고 못 뚫고 다시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뚫을 수도 있는데, 그랜빌의 법칙에 의해서 보면 이평선에 지금 21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조금 넓게 볼까요? 21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가 만약에 22선을 뚫고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간다 하면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평선이 요 지점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 지점부터 보시면 요 지점 있죠. 요 지점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21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뚫었죠. 뚫었다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평선이 하락을 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평선이 하락을 하고 있죠. 반등이 나와서 21선을 돌파를 했는데 다시 꼬꾸라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돌파했는데 다시 꼬꾸라져요. 이게 한번 추세가 꺾이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근데 지금도 만약에 내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연속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21선이 상방으로 돌아서진 않습니다.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물론 길게는 좀 완만해지겠죠. 이게 만약에 21선을 돌파한다고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다시 21선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종목 좀 볼까요? 종목을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이 오늘 장중에는 거의 4%, 장 초반에는 뭐 거의 4%까지 올라갔었어요. 4%. 여기 보시면 3.89, 4%까지 올라갔다가 이평선에 맞고 떨어지죠. 일단 이 종목은 21선은 돌파를 했어요. 21선은 돌파를 했고 21선이 이제 거의 옆으로 누웠습니다. 거의 누웠죠. 그러면은 일단은 21선,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21선 정도, 28,000원 정도, 28,000원 정도를 뭐 손절가로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종목의 수급을 잠깐 좀 보죠. 수급을 잠깐 보시면, 그동안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사모펀드 쪽에서
42,000주 정도가 좀 매도가 나오면서 다른 쪽은 그래도 뭐 매수를 이어갔어요. 뭐 크진 않지만. 그래서 기관 쪽으로는 약 한 3만 주 정도 좀 매도가 나오고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갔거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친 거를. 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아직 5일선 살아있고, 예.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왜냐, 이게 만약에 연기금이나 투신 일반적으로 매도가 나왔으면 얘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모펀드는 원래 좀 자금 성격이 좀 그렇죠. 자금 성격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금 성격상 단기 자금이 좀 많습니다. 사모펀드는. 물론 길게 가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가는 자금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 중에서 좀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수급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 어제 오늘 좀 나오긴 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아직 유효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아직 뭐 깨지거나 그렇지도 않았고 뭐 오늘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뭐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지만 0.68% 하락을 했으니까 아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SAMT인데, 아이고, 오늘, 시작을 하면서 이 종목도 한 2%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장중에 또 2% 넘게 하락을 했다가 살짝 꼬리를 달았죠. 예, 11선을 터치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좀 더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고 뭐 차트가 완전히 깨졌다 그러면은 뭐 이게 좀 안 좋아 보이니까 뭐 어떻게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은 살아 있어요. 예, 아직은 살아 있고 오늘 수급을 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쵸? 예, 하락폭도 얼마 안 되고 자꾸 넘어가네요. 기아로 넘어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차트에다 뭐 굳이 선을 잇자면은 한 요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각 수렴 형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거의 나올 때가 됐죠. 방향성이 그죠? 5일선하고 최대 매물대하고도 간격이 좀 좁아지고 삼각 수렴으로 봐도 거의 좀 꼭지점에 왔습니다. 예, 요거는 뭐 다음 주 초반이면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마지막으로 솔루엠인데요. 이 종목도 수급을 보시면 똑같아요. 수급은 오늘도 여전히 개인이 매도, 기관이 매수입니다. 오늘 뭐 살짝 오르긴 했는데 그리고 도찌가 나왔죠. 예, 뭐 물론 도찌가 고점 부근에서 도찌가 나오면은 좀 위험신 올 수 있는데요. 아직 뭐 고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는 뭐 도찌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수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도 기관 쪽에서는 44,000주, 어제도 44,000주, 외국인은 뭐 무시하고요. 개인들은 어제도 48,000주, 오늘도 48,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사는 쪽은 여전히 사고 있어요. 연기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오늘 사모펀드에서 조금 매도가 나왔는데 사모펀드 빼고는 다 매수입니다. 다. 예, 이거 개인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참 끈질기게 나오네요. 예, 끈질기게 사는 기관도 대단하고 끈질기게 파는 개인들도 좀 대단합니다. 예, 뭐 솔루엠은 뭐 저희 쪽에서 좀 갖고 있는 종목이고 하니까 제가 저희 쪽에서 갖고 있는 종목이 보통 네 종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종목 정도만 좀 공개를 합니다. 한 종목 정도만 다 공개하면은 제가 욕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한 종목 정도, 특히 제가 산 종목은 좀 공개를 하는데요. 이 종목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2,000원에서 33,000원. 그리고 오늘 장중에 리포트 하나 나왔죠. 하이투자증권에서. 예, 뭐 수주잔고 뭐 계속 쌓이네 어쩌네 뭐 좋다 뭐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 목표가를 38,000원을 잡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32,000원에서 33,000원 정도까지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수급은 이 종목이 가장 좋은데
수급에 비해서 움직임은 상당히 좀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아무튼 뭐 한번 매수한 종목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술적이든 수급적이든 기업의 무슨 뭐 내용이나 뭐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가져가는 게 좋아요. 물론 최근 3일 시장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수급이 받쳐주는 상황이니까 이 종목은 계속 한번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세 번째 시간인데 증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증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시간 4시 13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